안녕하세요. 저는 엔진 서포트 엔지니어 박장현. 저는 테크니컬 아티스트 최용훈. 네, 커뮤니티 매니저 최진영입니다. 에픽 라이브 7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이번 에픽 라이브에서는 얼리 액세스와 베타 등 용어 관련돼서 변경 사항과 메가 그랜트의 블렌더 지원,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시그라프와 막을 내린 E3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시그라프의 리얼타임 라이브에 출품한 퀵셀의 리버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저와 함께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7월 마켓플레이스 무료 콘텐츠와 여러 분야의 생산성을 높일 파이썬 스크립팅 방법이랑 또 업데이트될 4.23 프리뷰를 간단히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창현님께서 프리뷰를 말씀해 주셨듯이 프리뷰 회차가 거듭됨에 따라 4.23 정식 버전 출시도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 기능들이 추가되고 변경됨에 따라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에픽 라이브 이벤트는 4.23에서 기대되는 기능 공유하기입니다. 기대되는 4.23 기능과 그 이유를 정성스럽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분들을 10분을 선정해서 스타벅스 피지오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상품과 함께 시원한 여름 되시길 바라면서 바로 첫 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3 2019의 규모가 최근 몇 년간보다 작아졌다곤 하지만 올해 E3에서는 80여 개가 넘는 전세계 언리얼 엔진 커뮤니티의 놀라운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E3에서 언리얼 엔진 커뮤니티를 매년 축하하기 위해 에픽게임즈는 총 5개의 부문으로 구성된 언리얼 E3 어워즈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어김없이 엄청난 작품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E3에서 출품된 언리얼 엔진 게임 중 시각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게임을 선정하는 최고의 그래픽 게임 부문에서는 최상급 라이팅, 이펙트, 그리고 디테일을 보여준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 심사위원들이 손에서 도저히 떼놓을 수 없었던 게임에 수여하는 최고의 몰입감 게임 부문에서는 폭넓은 자유도와 블랙 유머, 그리고 몰입감 있는 세상을 구현한 더 아우터 월즈가 수상했습니다. 최고의 화제작 부문에서는 E3에서 가장 큰 부스와 수십 개의 데모에 열광적인 팬들을 보유한 보더랜더 3가 선정되었고, 가장 높은 잠재력을 지닌 새로운 IP에게 수여되는 최고의 오리지널 게임 부문에서는 참신한 비주얼, 흥미로운 구성, 정교한 컨트롤에 크리처 인 더 웰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이한 컨셉과 인디의 실험정신까지 담겨있는 미드나잇 고스트 헌트가 최고의 노력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개발자 및 개발사에게 상을 수여하는 그런 부문인데요. 최고의 노력상답게 이 모든 것을 1인 개발로 해내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올해의 수상작들이었고요. 벌써부터 내년 언리얼 E3 어워즈가 기대되네요. 네, 각 부문의 수상작을 선정하는 전체 영상은 언리얼 엔진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VR, 게이밍 등 분야별 새로운 기술 및 최신 혁신을 만나볼 수 있는 시그라프 2019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네, 미국 동부 시간 8월 1일까지 로스앤젤레스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시그라프 2019에서는 에픽게임즈가 누구나 참석 가능한 언리얼 엔진 유저 그룹 이벤트에서부터 ILM 엑스랩, 또 디지털 도메인 등 놀라운 라인업이 진행하는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언리얼 엔진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테크토크까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특히 한국 개발사인 자이언트 스텝은 디지털 휴먼 제작법을 프레젠테이션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시그라프의 하이라이트이자 최신 인터랙티브 기술 대회인 시그라프 리얼타임 라이브에 에픽게임즈의 차세대 언리얼 엔진, 피직스 및 디스트럭션 시스템인 카오스를 포함하여 퀵셀의 리버스, 그 다음에 디지털 도메인의 디지털 휴먼 등의 3개의 언리얼 엔진 작품들이 출품되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후 발표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라이브 결과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리가 되면 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GDC에서도 소개되었던 퀵셀의 작품에 대해서는 뒤에서 그 제작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얼리 액세스라는 용어의 사용을 중단하고 베타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새로운 언리얼 엔진 기능을 선보일 때 실험 단계와 얼리 액세스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얼리 액세스를 베타로 변경하였고 이제는 실험 단계와 베타
이 두 가지 용어로 새로운 기능을 설명하게 됩니다. 베타와 실험 단계 사이의 차이점을 짚어보자면 베타 기능들은 SS의 하위 호환성이 지원이 되며 안정적인 API를 갖추고 있지만 실제 제작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주의를 해야 한다는 점이 있고요. 실험 단계 기능들은 SS의 하위 호환이 보장되지 않으며 해당 기능이 API가 변경 또는 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활용하는 것을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언리얼 엔진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에픽게임즈는 에픽 메가 그랜트의 일환으로 블렌더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120만 달러를 후원하는 소식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무료 오픈소스 3D 제작 툴인 블렌더는 3D 그래픽, 애니메이션, 게임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블렌더는 블렌더 재단이라는 비영리 법인이 후원금으로만 툴의 성능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전반의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많은 금액을 후원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저희는 이번 후원이 모든 아티스트와 창작자분들께 이익으로 돌아가길 희망합니다. 네, 언리얼 엔진 4.23 프리뷰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4.23에도 이전 버전들 못지않은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언리얼 엔진의 프로파일링을 더 쉽게 도와줄 수 있는 언리얼 인사이트, 그리고 여러 유저가 하나의 레벨을 동시에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멀티 유저 에디터 기능이랑 또 GDC에서 공개가 되어서 화제가 되었던 언리얼 엔진의 새로운 피직스 및 디스트럭션 시스템 카오스도 베타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모션 그래픽과 게임 트레일러 분야에 계신 분들이 정말 반기실 만한 내용인데 4.23의 데이터 스미스에서 시네마 4D를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여기서 소개드리지 않았지만 게임과 엔터프라이즈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가 있는데요. 프리뷰는 에픽게임즈 런처를 통해 내려받으실 수 있으니까 정식 버전 출시에 앞서서 4.23에 추가될 기능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마켓플레이스의 이달의 무료 콘텐츠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달의 무료 콘텐츠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커스텀 무브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보시면 이름을 보면 바로 아시겠지만 한국 분께서 만드셔서 올리신 건데요. 아주 컨텐츠가 퀄리티가 되게 좋았나 봐요. 이달의 무료 컨텐츠로 선정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 제목 그대로 커스텀 무브먼트입니다. 그래서 RK를 이용해서 이렇게 계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절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손으로 잡고 올라가서 암벽등반 한다거나 이런 무브먼트를 좀 커스텀하게 할 수 있도록 템플릿을 만들어서 제공을 한 건데요. 실제 컨텐츠를 한번 열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프로젝트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레벨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가 암벽이라든지 이런 거 잡고 올라갈 때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셋업이 돼서 레벨에 배치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를 눌러서 한번 움직이는 걸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계단을 이용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들을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려서 밑에 내려가서 암벽을 타고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 놓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브라우저에 가보시면 애님 몽타주부터 시작해서 시퀀스, 블루프린트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를 열어보시면 그 캐릭터가 어떤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애님 그래프 이벤트 그래프를 보시면 이 캐릭터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세팅을 어떻게 하셨는지 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애님 그래프에 가보시면 스테이트 머신 같은 게 있는데 암벽에서 이렇게 돌아다닐 때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스테이트 머신도 세팅하는 것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실제 게임을 만드실 때 절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다리 같은 거 타고 올라간다든지 이런 애니메이션을 처리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참고하시면 좋은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살펴볼 이달의 무료 컨텐츠인데요. 보시면 판타지풍의 아키텍처 킷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설명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 세부 사항들이 있는데 배경으로 이렇게 중세풍의 배경을 만들면서 프랍이라든지 데칼이라든지 PBR 텍스처에 맞게끔 만들어주는 어셋들을 이렇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중세풍의 판타지 풍의 배경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라이팅이라든지 그다음에 데칼 세팅이라든지 배경에 이제 오브젝트들이 모듈화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중세풍의 MMORPG라든지 그런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이런 게임을 만들 때 프로토타입으로도 쓰셔도 좋고 실제 게임을 만드시는데 또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한번 보면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맵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요.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서 지금 프로토타입이라든지 게임에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예전에 언리얼 엔진 3 때 에픽 시타델이라는 맵이 있었는데 그 샘플 맵이랑 굉장히 느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요.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어셋들이 다 모듈화 되어 있어서 조립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참고하시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라이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데칼 사용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참 여러 가지 참고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컨텐츠는 스토리 기반 1인칭 어드벤처 템플릿입니다. 1인칭 어드벤처 게임에서 자주 보이는 게임 플레이 메커니즘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든 컨텐츠인데요. 액터와의 인터랙션, UI 같은 기본 진행 외에 스토리 진행에 필수적인 편지나 문서들의 커스텀 폰트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 있어서요. 컨텐츠를 매우 쉽게 생성할 수 있으니 해당 템플릿 이용해서 꼭 어드벤처 게임을 만드시는데 도움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랩핑 라이브에서는 여러분들의 생산성을 높여줄 파이썬 스크립팅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언리얼 에디터 내에서 여러 에셋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거나 에셋 임포트 시 필수적으로 선택돼야 하는 속성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작업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최대한 휴먼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화된 작업 파이프라인이 있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파이썬 스크립팅은 이런 경우 사용하시면 좋은 기능입니다. 또 그 외에도 액터 생성, 수정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요. 콘텐츠 제작에도 도움을 얻으실 수 있는데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프로젝트에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파이썬 스크립트는 기존의 블루프린트를 대체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런타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블루프린트처럼 아예 새로운 스크립트가 엔진에 추가된 것이 아니라 에디터 위에서 여러 작업들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실제 에디터를 보면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이썬 스크립팅을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플러그인을 활성화해 주셔야 되는데요. 언리얼 엔진을 켜시고 세팅에 플러그인에 가시면 스크립트를 먼저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스크립트를 검색하시면 스크립팅과 관련된 여러 플러그인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에디터 스크립팅 유틸리티와 파이썬 에디터 스크립트 플러그인, 이 두 플러그인을 활성화해 주셔야 됩니다. 이 플러그인을 활성화하시면 에디터를 껐다 키라고 할 텐데요. 네, 그걸 껐다 켰다가 해주신 상태에서 창에 개발자 툴의 출력 로그에 가시면 왼쪽 하단에 출력 로그 왼쪽 하단에 커맨드 라인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커맨드 라인의 삼각형을 누르시면 파이썬이 추가가 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파이썬을 누르시면 이제 파이썬 커맨드 라인이 활성화가 된 거고요. 여기서 원하시는 파이썬 명령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흔한 거죠. hello world 하면은 실제 로그 파이썬 카테고리로 파이썬이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출력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인 하나만 되는 건 아니고 멀티라인도 지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x에 대해서 10까지 출력을 해라 라고 하면은 0부터 9까지 지금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멀티라인도 가능하고요. 또 파이썬 모듈은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언리얼 모듈을 파이썬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임포트 언리얼이라고 치시면 언리얼 모듈을 임포트 할 거고요. 그래서 언리얼 모듈 안에 들어있는 여러 명령어들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명령어들은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요. 저희 언리얼 엔진의 문서 페이지에 파이썬 API 다큐멘트 페이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문서 페이지에 가시면
언리얼 파이썬 API에 대한 시작 방법부터 각 모듈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각 타입들에 대한 정보들, 즉 파이썬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문서 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언리얼 모듈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언리얼 모듈을 활용해서 실제 에셋의 속성들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언리얼 모듈 안에 있는 여러 명령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먼저 asset load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unreal.load asse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asset을 로드를 할 건데요. 이때 넣어줄 asset의 경로는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컨텐츠 브라우저 꼭 쓸 필요는 없고요. 이걸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컨텐츠 브라우저에 asset에 우클릭을 하시면 레퍼런스 복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 레퍼런스 복사를 누르시면 현재 asset에 대해서 게임 경로를 반환을 알려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레퍼런스 복사한 후에 출력 로그에서 얘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저 asset이 갖고 있는 게임의 editorcube.editorcube라는 경로를 반환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load asset에 불필요한 프리픽스는 제거해 버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로드를 해주면 지금 asset이 잘 로드가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프린트를 통해서 asset이 지금 잘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셔도 되지만 저희가 unreal.log를 활용해서 저 asset이 실제 잘 로드가 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워닝을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로그, 워닝, asset을 하면 조금 더 눈에 띄게 로그가 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불러드린 이 asset에 대해서 속성을 변경하고 싶으실 텐데요. 이 속성을 변경하시려면 먼저 해당 프로퍼티, 속성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asset이 가지고 있는 여러 속성 중에 하나를 찍어 볼 텐데요. 원래는 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저희는 보기 편하게 스태틱 메시 에디터에서 속성을 하나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스태틱 메시 에디터 내에서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erodif occlude mesh라는 속성을 지금 -1로 되어 있죠. 가지고 와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다시 닫고요. 네, 지금 asset이 로드된 상태에서 이 asset에 대해 프로퍼티를 얻어올 텐데요. 얻어올 건데요. asset.get editor property 하고 우리가 원하는 속성인 erodif occlude mesh를 얻어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제 이 프랍이 잘 얻어졌는지 확인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1 값으로 잘 얻어졌죠. 네, 이 상태에서 이 프랍에 대해서 값을 세팅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asset에 대해 타자를 다시 줄게요. asset에 대해 get editor property로 속성을 얻어왔잖아요. 그럼 다시 set editor property로 속성을 세팅해 주는 거예요. set editor property에 아까 했던 속성의 이름 erodif occlude mesh라고 하고 원하는 값 1이라고 한다면 1을 세팅해 주면 이제 세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려면 값을 다시 얻어오면 되는데요. 이때 예전에 쳤었던 명령어를 다시 활용하고 싶은데 이 명령어를 직접 다시 치는 건 굉장히 귀찮잖아요. 그때 저희가 이 파이썬 커맨드 라인에서 화살표 위쪽 키를 누르면 기존에 저희가 넣었던 명령어들의 히스토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원하는 거를 선택하신 후에 엔터를 쳐주시면 그 명령어가 그대로 동작을 다시 하고요. 이 중에서 프랍을 얻어온 다음에 출력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1이 잘 세팅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퍼티가 지금 언리얼 모듈에 그럼 노출이 되나 약간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언리얼 모듈은 매번 자동으로 생성되는 모듈이고요. 그래서 C++에서 어떤 클래스 멤버 변수의 new 프로퍼티로 내가 블루프린트 읽기 가능으로 이렇게 멤버 변수를 세팅을 했다 라고 하면 이게 파이썬에서도 또 동일하게 읽기 가능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즉 내가 추가한 기능들이 언리얼 모듈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거라서 기능 확장이 굉장히 간편한 편이죠. 네, 그럼 이 다음에는 파이썬 스크립팅을 통해 에셋 생성은 어떻게 하는지 예시를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파이썬 스크립팅은 파이썬 커맨드 라인에서 실행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파이썬 소스 코드도 바로 실행할 수가 있는데요. 그 엔진에 존재하는 모든 컨텐츠 폴더 내에 파이썬이라는 폴더가 있으면 언리얼 엔진은 자동으로 해당 폴더 내에 있는 파이썬 소스 코드들을 자동으로 찾아내서 나중에 임포트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spawn_automation.py를 통해서 spawn_automation 모듈을 임포트를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모듈 임포트가 잘 된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 spawn automation에 있는 함수를 실행을 해볼 텐데요. 얘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메인 함수를 보시면 좋은데 전체 5x5x5 그러니까 125개의 큐브를 랜덤하게 배치를 해서 그거를 스푼한 다음에 화면에 뿌려주는 그런 파이썬 코드고요. 실제로 동작을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임포트한 모듈에다가 모듈에 메인 함수를 호출해주면 네, 다이얼로그가 뜨어서 프로그레스 바가 보이는 거 보셨고요. 그리고 큐브들이 잘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까지 파이썬 스크립팅을 통해서 다 가능하니까요. 파이썬 스크립팅을 잘 활용하셔서 프로젝트의 생산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GDC 2019에서 퀵셀은 리버스를 통해 놀라운 포토리얼리즘을 보여줬습니다. 언리얼 엔진 4.21에서 오프라인 렌더러에 견줄 만큼의 포토리얼리즘을 단 3명의 아티스트에 의해 제작했다고 하니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얼마 전 에픽게임즈 본사에서 진행하는 라이브 스트림과 또 퀵셀의 유튜브를 통해 리버스의 제작 방법을 공개했습니다. 네, 리버스는 포토스캔 방식으로 제작된 어셋을 언리얼 엔진에서 렌더링하여 극사실적인 퀄리티의 테크 데모입니다. 그래서 리버스에 대한 제작 영상은 이번에 공개된 에픽게임즈에서 제작한 소개 영상과 퀵셀에서 제공하는 영상 총 2가지가 있는데요. 리버스는 언리얼 엔진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영상을 같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리버스를 만들 때 퀵셀 팀에서 아이슬란드에 한 달 동안 촬영한 지금 장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아이슬란드에서 이제 포토스캔 하려고 어셋들 포토스캔하고 그 지형 지물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답사하는 장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퀵셀 팀이 지금 촬영 이제 준비하는 장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스캔하려고 지금 퀵셀 팀에서 이제 세팅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얀 선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선을 따라서 포토스캔 방식이 그 해당 실물을 스캔을 할 때 그 360도를 돌면서 촬영을 해가지고 그 장면을 스캔을 뜨는 식으로 하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려고 이렇게 선을 이렇게 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한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대기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직접 가서 보고 그냥 느낀 거를 리버스에 이제 적용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보면 지형이라든지 뭐 절벽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절벽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리버스의 그 기본 랜드스케이프의 바탕이 되는 바닥이 되는 그 부분 이 부분을 보고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을 보게 되면 퀵셀에서 제공한 이 내용들을 보면요. 여러 가지 소개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에셋 셋업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퀵셀에서 제공하는 어셋들을 엔진에 가지고 와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셋을 가지고 와서 엔진에 이제 레벨에 배치를 하고 로테이션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크기를 맞추고요. 근데 지금 해당 어셋은 포토스캔 방식으로 스캔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머티리얼 에디터에서 뭐 색깔을 변경한다거나 머티리얼을 좀 수정을 해가지고 블렌딩을 해서 레벨이랑 이렇게 랜드스케이프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블렌딩 되게 처리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뒤쪽으로 좀 가보면은 실제 이제 스캔한 데이터들을 레벨에 배치해서 월드를 구성을 했는데 와이어프레임을 지금 보고 계세요. 그래서 포토 스캔으로 스캔을 하게 되면 메시들이 이제 퀄리티가 워낙 높고 이렇게 이제 메시들 그러니까 트라이앵글 수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도 저렇게 지금 트라이앵글 수가 많은 걸 보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 뒤로 넘어가 보면 네, 그래서 이게 그 스캔한 데이터를 그대로 다 쓰게 되면 너무 무거운데 지금 월드가 엄청 크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LOD를 사용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가보면 색깔 변하는 게 빨간색, 녹색 막 이렇게 변하잖아요. LOD를 처리해서 이제 무거운 데이터를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최적화를 진행하신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번에 이제 살펴볼 것은 컴포지션인데요. 한번 영상을 살펴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버스에서 이런 씬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는지 좀 컴포지션 작업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좀 빨리 돌려볼게요. 네.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다 이제 포토 스캔으로 만든 어셋들인데 레벨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이렇게 멋지게 지금 배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지형과 이 어셋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치가 되는지, 조화가 되는지 뒤쪽으로 넘어가 보면 내용이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실제 어셋들, 스캔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굉장히 리얼하고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보시는 게 어셋이고요. 뒤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네, 지금 스캔한 데이터고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먼저 지형을 먼저 만드는 장면들을 보여주는데요. 지형을 랜드스케이프로 기본적으로 하나 만들고, 네, 여기 보시면 랜드스케이프 그 툴, 스컬핑 툴로 이용해서 일반적인 그 랜드스케이프 지형을 만들고요. 보시면 이렇게 랜드스케이프 모델링 수정을 할 때 옆에 있는 뭐 절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거는 랜드스케이프 머티리얼을 이제 자동으로 높이 값을 이용해서 바뀌게끔 블렌딩 되게끔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보시면 알파 텍스처를 이용해서 지형을 만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서부터 볼까요? 알파 텍스처를 이용해서 지형에 이렇게 하이트맵을 이용해서 올리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만든 거를 가지고 위에다가 어셋들을 배치를 합니다. 어셋들을 배치를 하는데 보시면 그냥 배치를 하면 이렇게 이음새가 어색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합성을 어떻게 하고 지형하고 현재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어셋의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머티리얼 에디터에서 이렇게 수정하는 걸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그라든지 이런 걸 켜서 좀 더 자연스럽게 되게 환경 느낌도 만들고, 뒤로 갈수록 이렇게 여러 가지의 어셋들을 한꺼번에 배치해서 뒤로 좀 돌리면 로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배치를 하고, 랜드스케이프 툴을 이용해서 지형의 컨트롤을 조금씩 하면서 어셋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뒤쪽으로 가보면 이제 뒷부분에 배경에 깔릴 그런 지형 형태죠. 산맥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뒤쪽에 배치를 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 사진과 비교를 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멋지게 진짜 자연 경관과 비슷하게 나올지 합성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리버스에서 라이트 세팅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좀 넘어가 보면 먼저 이제 스카이돔이 없는 상태인데 스카이돔을 배치하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스카이돔이 이제 배치가 됐고, 그 상태에서 배치된 스카이돔 크기를 좀 키우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하이트 포그를 배치를 해서 대기 느낌을 어느 정도 살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을 좀 빨리 돌려보면, 그 다음으로 이제 스카이라이트죠. 이제 환경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스카이라이트를 세팅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오픈월드 같은 경우는 스카이라이트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스카이라이트 세팅하는 걸 지금 보시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영상을 좀 빨리 앞으로 돌리면
이제 스카이라이트 세팅하는 법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디렉셔널 라이트를 세팅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디렉셔널 라이트는 언리얼 엔진에서는 주광이라고 하는데, 태양광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런 디렉셔널 라이트 세팅하는 모습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의 각도도 조절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이나 이런 것들도 넣어서 약간 풍부하게 태양광 느낌도 만드는 걸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좀 넘어가 보면 지금 스카이돔이 있는데 지금 매핑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스카이돔에 텍스처를 입혀서 이제 하늘의 느낌을 이렇게 만드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스카이돔하고 지형하고 이렇게 색감이 좀 안 맞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세팅하는 걸 보여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스카이돔하고 라이트 방향하고 맞지 않아서 그 방향을 맞추는 모습을 지금 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방향을 맞추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대기 느낌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 리버스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기의 느낌을 표현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느낌이죠. 이런 대자연의 느낌에 이런 대기 느낌을 표현을 해서 더 광활하고 웅장한 자연의 모습을 담아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이트 포그로 기본적으로 배치를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깊이감 있는 대기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죠. 되게 깊이 있는 느낌이 나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플랫 메쉬를 레벨에 배치를 하고, 머티리얼에서 이제 뎁스를 이용해서 깊이 있는 그런 대기 느낌을 만들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뭐 구름도 그렇고, 구름 지나가는 장면이라든지, 그 포그의 느낌도 그렇고요. 뎁스 값을 이용해서 조절을 했는데 바로 이런 장면들이죠. 보시면 레벨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머티리얼 값에서 파라미터를 조정해서 뎁스 값을 조정해서 이렇게 깊이감을 만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색깔도 바꿔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름 지나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플랫 메쉬 배치해가지고 텍스처 소스를 이렇게 이용해서 뎁스 값을 조절해가지고 표현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되게 깊이감 있고 되게 느낌을 잘 표현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리버스에서는 후처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하시는 거 후처리 하실 때 사용하는 방법과 비슷하게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이라는 걸 배치를 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좀 돌려보면, 이렇게 먼저 피사계심도, 뎁스 필드를 이용해서 피사계심도 사용하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빨리 넘어가 보면, 뭐 블룸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노출값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미지 이펙트 같은 거 사용하는 거, 그래서 그레인 값 조정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포스트 프로세스에서 이 그레인 값 지원하는 걸 그냥 사용하기도 했는데, 리버스 같은 경우는 뒤에 가보시면 머티리얼 이펙트를 이용해서 머티리얼에서 이 그레인을 조절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사실적인 느낌을 나게끔 만드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머티리얼 이펙트 지금 만드는 걸 보신 장면이 머티리얼 이펙트 조절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빨리 넘어가서 보면은 이 후처리 하는 데 있어서 또 컬러 그레이딩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컬러 그레이딩을 이용해서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보정 작업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그 포스트 프로세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컬러 그레이딩 그 옵션이 있거든요. 그 옵션을 이용해서 포토샵에 사진을 띄워놓고 그 색감에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는 장면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컬러 그레이딩 값을 이용해서 색감 보정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포토샵에서 이런 색감과 비슷하게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 노력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저희 언리얼 엔진에 보면 컬러 그레이딩이라는 텍스처가 있는데, 그 텍스처를 포토샵에서 텍스처 위에다 올리고 그 필터라든지 이런 효과들을 넣어서 그 컬러 그레이딩 값을 그대로 바로 가져와서 엔진에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에 있는 툴도 있습니다.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버스에서는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컬러 그레이딩 기능을 이용해서 수정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본은 상태에 있는 텍스처의 느낌에서 컬러 그레이딩을 이용해서 색 보정하는 장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네, 뭐 이런 느낌을 내겠다라고 이제 참고 이미지를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컬러 그레이딩으로 색깔을 조절하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포토샵에도 이렇게 이렇게 참고 이미지 레퍼런스를 놓고 이거에 맞춰서 똑같이 느낌을 내기 위해서 컬러 그레이딩으로 색깔 조절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그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에서 이제 제공하는 기능 중에 룩업 테이블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룩업 테이블 텍스처를 이용해서 포토샵에서 이제 현재 작업하고 있는 샷을 스크린샷을 찍어서 포토샵에서 불러온 다음에 거기에다가 LUT 맵을 올리고 그런 다음에 거 이후에다가 이제 뭐 필터라든지 뭐 브라이트니스라든지 이런 효과들을 여러 가지를 넣어서 수정을 해서 원하는 느낌의 색감 보정을 한 다음에 그 LUT 맵을 언리얼 엔진을 가지고 와서 포스트 프로세스 이펙트에다 적용을 하면 포토샵에서 잡았던 색감이 그대로 바로 적용되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것은 버추얼 카메라인데요. 이 버추얼 카메라가 뭐냐면 그 리버스 영상을 보시게 되면 그 탈 거 비행기 같은 게 날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날아가는 비행기에 카메라 있잖아요. 이 카메라를 어떤 식으로 잡았는지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그 VR 장비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센서를 단 다음에 저희 라이브 링크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이거를 싱크를 맞췄는데요. 이게 보시면 어떤 식으로 잡았는지 이게 보시면 이제 비행기 탈 것이 날아갈 때 이렇게 진동이라든지 좀 더 사실적인 느낌이 나는 장면을 찍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찍었냐면 자, 뒤로 가볼게요. 네, 이렇게 센서 장비를 차고 의자에 앉으면 옆에 있는 동료들이 의자를 흔들고 때려서 진짜 이런 진동이 나게끔 하는 장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저희 라이브 링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아웃풋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저희 언리얼 엔진은 리얼타임 렌더링인데요. 보통 이제 영상 쪽에서는 이제 오프라인 렌더링으로 렌더링을 해서 되게 큰 사이즈의 렌더링을 하게 되면 부담이 많이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리얼타임으로 렌더링이 되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굉장히 높은 해상도의 영상을 출력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영상을 좀 살펴보시면 OK로도 이렇게 출력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높은 해상도의 이런 고품질의 영상을 아주 빠른 속도로 출력할 수 있는 걸 지금 소개하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언리얼 엔진은 리얼타임 렌더링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렌더링 처리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좋은 장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넘겨볼게요. 예, 지금 보시면 이제 OK 지금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4K도 지금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고해상도의 소스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OK가 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OK로 출력을 했을 때 저 멀리 있는 것들이 좀 이제 뭉개지는 현상들도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톤 매퍼에서 이제 샤프는 값을 이용해 가지고 그 뭉개지는 부분을 잡아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언리얼 엔진의 시퀀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패스 렌더링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베이스 텍스처라든지 알파라든지 뎁스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패스로 다 출력을 해서 영상 합성 툴에서 합성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패스 렌더링을 하나하나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되게 번거로운데요. 예, 이제 뒤에 가보시면 영상 뒤쪽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배치 렌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 렌더링을 이용해서 한 번에 그 패스들을 다 한 번에 다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뽑아가지고 그 합성 툴에서 합성하실 수 있도록 편리하게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